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이어 경호처 내 강경파들이 잇따라 체포된 건데 경찰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공포하라고 맞섰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20일째인 오늘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공항에 모인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었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관저로 돌아가느냐 몇 시간 뒤면 결론이 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정치적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과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구치소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작해 5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점거한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은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경호차가 앞뒤로 에워싼 채 30분 정도를 달려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2시가 조금 지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과 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는 무장한 계엄군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는 등 명백하게 내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함께 출석한 8명의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비상계엄이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당초 구속심사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황은 오늘 오전 변호인들이 구치소로 접견을 가면서 달라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데 초유의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고정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면서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알 수 없는 고뇌와 고충 속에 내린 비상계엄 선포였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도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조사 당시 개별 진술은 거부하고 계엄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정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그런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무리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앞서 변호인단은
공수처 검사에 이어 70분간 PPT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석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려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합법인 만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와 구속까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현직 대통령은 도주 우려도 없다는 주장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우정수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극심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 주변 일대에 4만 명 가까운 지지자가 모였고 일부는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심동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은 현재 법원 청사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경찰버스로 정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오를 넘길 때만 해도 지지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오후 1시 51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나타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인 건데 지하철 5호선 애옥외역에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치거나 법원을 보며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곳에 온 일부가 법원 정문 앞까지 밀고 들어오려는 등 시위의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법원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취재진 역시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17명의 지지자들이 월담을 시도하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추후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은 법원 정문과 마포대로 쪽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지지자들 통제에 나섰는데요.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좀처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마무리가 됐죠. 네, 오늘 영장 심사는 방금 전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오후 2시 조금 넘어 시작했으니 대략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건데요. 그만큼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장 심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장이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 주변의 긴장감 역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듣게 되죠. 서울 구치소 앞에도 오늘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윤 대통령 아직 도착 전이죠? 예,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곳 구치소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심사 출석이 전격 결정된 만큼 숨가쁜 하루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쯤 변호인단 3명과 접견하고 이후 불과 1시간여 만에 법원에 직접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 문제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었던 만큼 어떤 차를 타고 갈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원칙대로 법무부 차량을 탔지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주변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안병수 기자, 구치소 앞도 혼잡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곳도 인파가 점점 불어나는 이 분위기입니다. 이 앞서 오전에도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 소식이 들리니까 지지자들이 급히 모였는데요. 이들은 구속 반대와 즉각 석방 등의 구호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방해가 나가야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심사 결과가 변수입니다.
이 공간은 분리됐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구치소 정문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시위 중이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구속되면 몸싸움이 우려돼 최소 9개 중대 약 400여 명의 인원을 구치소 앞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울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되는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번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보느냐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보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도 담겼는데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는 물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 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알리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지 법원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 15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선수레에 옮겨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했습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는 등 강한 신념이 동기가 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공개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확신범으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던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2차 계엄 논의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계엄 추가 실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차은경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고 주말인 관계로 당직 근무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 서부지법은 재작년에 발령받았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당직 법관으로 알려집니다. 평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담 판사가 맡지만 업무 시간 이유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앞서 2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존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 2명이 발부했지만 오늘은 주말이라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라는 큰 사건을 당직 판사가 처리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재청구 역시 받아들인 전력이 있어 오히려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처리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주목됩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아들 래퍼 로엘 씨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모든 게 사상 초유입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지금 영장 심사는 끝났는데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네,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의자 신문 그리고 변호인단과 공수처 등 관계인 의견 진술을 거친 뒤에 판사가 검토를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심사에서 양측 공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길어지면서 중간에 한 차례 휴정을 하기도 했죠. 심사는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 시작돼 저녁 6시 50분까지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제 판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말 그대로 판사 재량입니다. 과거 사례로 추론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가 8시간 40분이 걸렸고 그보다 8시간 정도 뒤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과 변호인 모두 불출석하면서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심사부터 검토, 결론까지 12시간 반 정도가 걸렸죠. 결과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구속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 실시간 영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현 기자, 직접 출석한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숨은 전략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 아닌가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90% 정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중 5분의 4 정도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집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한데요. 윤 대통령이 심사를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한 건 구속영장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읽힙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서 리포트 봤는데 어떤 내용이 더 담겨 있나요?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는 재범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특히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증거가 많을 텐데 이 증거가 사라지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구속을 해달라는 거죠. 예, 또 하나요.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이 논란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네, 어제 오전 법원 내부망에 현직 판사가 올린 게시글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올린 글인데 제목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입니다.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등 수사권 관련 쟁점이 있다고 하면서 강제 수사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공수처가 내란죄만 수사할 수 없으니 직권남용죄와 그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는 탄핵소추가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로는 탄핵소추가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고 5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서 40분 넘게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질심사의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30여 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서울 서부지법에서 출발할 시간을 감안하면 약 10분 정도면은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듯이 서울 서부지법 앞은 물론이고 서울구치소 앞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좀 혼잡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그곳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듣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관저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대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첫 영장실질심사다 보니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호송 행렬을 따라가는 취재 차량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속도를 늦췄고 교통통제나 경호는 직무정지가 아닐 때와 똑같았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길가에 기다리던 취재진의 대통령 호송차 행렬이 포착됩니다. 급히 호송 차량을 따라가 보지만 곧 흰색 경찰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취재진 차량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우회전 길에서 취재진이 대통령 차량 행렬에 가까워지는 듯하자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수신호를 보냈고 경찰들은 또 일부러 감속합니다. 급격히 취재진 차량의 속도가 줄며 대통령 차량 행렬과는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하길 수차례 결국 취재진은 대통령 호송 차량 행렬을 놓칩니다. 대통령 행렬은 1시 25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한남대교와 강변북로, 공덕 오거리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사당역 또는 우면산 터널을 지나는 가까운 경로를 예상했지만 거리보다는 통제가 용이한 고속도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정지와 아닐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일반 차량 운행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때문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토요일 오후였지만 30km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집회 인파와 가까운 곳을 지날 때는 경호원들이 호송 차량 바로 옆에 붙어서 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서부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호송 행렬을 한때 막아서려고 시도하면서 이동이 지연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앞서 체포된 김성훈 차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은 표정에 마스크를 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호처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부장급 간부를 직무배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변경문 주도하면서 경호처 사병화했다는 논란이 여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직원들 무기 사용 무장할 것 지시하셨나요? 아니.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본부장은 조사 직후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포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경호차장도 다시 불렀습니다. 수척한 모습의 김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하는 한편 또 다른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 오는 20일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도망갈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구속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면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가겠느냐며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일종의 판사 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라고.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던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호송차로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직접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부정선거 망상만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가 더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여야 모두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야는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을 유도했다거나 내란 선전 혐의 등이 빠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라 이렇게 정반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도 혐의, 내란 행위 선전 선동 혐의 등은 특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안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수사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인지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 조항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특검을 도입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특검이다. 그리고 저는 대선용 특검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그곳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전해주시죠. 예,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10대 경호 차량이 이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호위한 상태였는데요. 이 심사 출석이 전격 결정돼서 숨가쁜 하루였죠. 이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쯤 변호인단 3명과 접견을 하고 이후 불과 1시간여 만에 이 법원에 직접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 문제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었던 만큼 어떤 차를 타고 갈지도 관심이었는데 원칙대로 법무부 차량을 탔지만 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주변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 지지자들도 꽤 많이 모여 있고 현장이 좀 혼잡한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소식이 들리니까 이 지지자 인파 역시 불어나는 분위기고요.
이 앞서 오전에도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 이 소식이 들리니까 지지자들이 다급히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구속 반대와 즉각 석방 등의 구호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방해가 나가야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심사 결과가 변수입니다. 이 공간은 분리됐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구치소 정문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서 시위 중이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몸싸움이 우려되니까 최소 9개 중대, 약 400여 명의 인원을 구치소 앞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일째인 오늘 무안공항에서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희생자들의 모습에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179명의 위패가 놓인 가운데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식빈굿으로 추모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유가족 700명과 정부 관계자, 여야 정당 대표 등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제 영상에선 희생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내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애써 눈물을 꾹 참으며 헌화와 분약을 마쳤지만 생전 희생자들의 사진이 화면에 나오자 참았던 오열이 터집니다. 한순간 아버지를 잃은 딸은 눈물로 쓴 편지 속에 아빠와의 추억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꿈을 꿀 기회와 용기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와 딸을 함께 잃은 남편은 둘이 부둥켜 안고 마지막을 함께한 모습에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딸 수림이는 엄마 품 안에서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추모식에 모인 유가족들은 남은 건 철저하고 숨김없는 사고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근본 참사의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추모식 이후 유가족들은 흔적만 남은 참사 현장을 찾아 불러도 대답 없는 희생자의 이름을 서럽게 불렀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의 한 창고 건물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까지 크게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산에선 홀로 살던 80대 할머니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재호 기자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상가 건물 위로 소방 헬기가 다가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 강릉시 포담동의 한 3층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인근 야산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소방서까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옥이 전소됐으니까요. 아직은 수사 중이라 자식들은 객지에 있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7.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낮 기온 8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고요. 절기 대한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세종,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도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광주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